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시청자 인사드립니다. 117년 만에 최장 폭염, 열대야 신기록, 초유의 추석 폭염. 지난 8월과 이번 9월까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언론에서 연일 쏟아져 나온 표현들입니다. 이미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며 가을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추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선한 밤 공기를 바라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폭염이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여름 더위는 오래 이어졌는데요. 올해 여름은 이른 6월부터 폭염 기록을 갈아치우며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사상 처음으로 6월 말에 개장 소식을 전하며 더위와의 이른 전쟁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예, 외신은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무더위를 슈퍼핫 열대야라고 표현을 했고요.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닥친 이 폭염을 두고 극단적인 무더위 전염병이란 표현을 쓰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왠지 공포심이 그렇죠. 네, 예. 들기도 하는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무더위에 대비를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경각심을 주는 표현이네요. 네, 내년 이맘때쯤에는 과연 그때의 날씨를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지 살짝 걱정도 되는데요. 부디 작년보다 더 극심한 더위란 표현 없기를 바랍니다. 자, TV와 시청자 2024년 9월 방송을 시작합니다. 공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변모한 울산은 울산에 주어진 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태화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태화강 대공원이 제2의 국가정원으로 선정되면서 경제, 산업,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로서 더욱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도 알고 계셨을까요? 울산은 다양한 여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의 도시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진화 해수욕장에서는요, 파도를 가르는 일반 서핑과 바람을 벗삼아서 바다를 누비는 윈드서핑이 인기고요. 예. 동구 주전 해변에서는 바닷속을 여행하는 스킨스쿠버를 체험할 수가 있어서 갈수록 여름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태화강에서 즐기는 조정인데요. 울산에서는 이 조정이란 수상 스포츠가 생활체육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는 세계 명문대학 6개국 10개 팀이 참가하는 2024 울산 세계 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이 태화강에서 열려 더욱 울산이 수상 레저의 도시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네, UBC 울산방송은 지난 9월 21일 테마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세계 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에 참가한 울산 청춘들의 꿈과 열정을 전해주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많이 기다린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본방사수를 했는데요. 네. 조정을 향한 청춘들의 노력과 도전을 만나보니 제가 가슴이 다 뛰었습니다. 자, TV와 시청자, 이번 현장 속으로에서는 2024 울산 세계 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청춘들의 도전의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울산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던 2024 울산 세계 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태화강변 일원에서 펼쳐졌는데요. 국내 2팀, 국외 8팀으로 총 6개국 10개 대학 조정팀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1일부터 UBC 울산방송은 국내 유일 참가팀인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 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울산대학 학생들이 지금 그 조정팀이 창단된 지 한 2달, 3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 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이 연습하는 과정과 이들이 완주하는 과정을 담으려고 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울산의 산업도시 울산 그리고 환경도시 울산을 알리는 데 어떤 이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정에 뜨거운 열정을 바치고 있는 울산대학교 유니스트 학생 선수단의 조정 페스티벌 도전기를 담아낸 것인데요. 지상훈련보다 수상훈련이 더 많은 조정. 무더위가 지속되었던 올여름에 촬영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더위입니다. 더위가 너무 심해서 선수들도 그렇고 촬영진도 그렇고 좀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주로 새벽에 촬영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배에서 하는 촬영이다 보니까 좀 배를 타고 움직이는 위험 부담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큰 문제점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날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경기를 펼치는 것이 조정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죠. 예선전을 앞두고 분주한 경기장. 카메라팀은 선수단에게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양해를 구하는 중인데요. 어떤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것일까요? 알겠습니다. 조정은 8명 경기에서는 그 나머지 7명이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콕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많이 말을 하고 더 많이 지시를 하고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콕스한테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배에 설치하는 카메라팀. 이거 잘 붙겠어?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이거. 진짜 안 떨어져요. 형이 만져봐봐요. 상관없어? 안 떨어져.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는 조정 경기에 선수들 표정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멀어가지고 조정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얼굴 표정, 그다음에 그런 역동적인 모습들을 좀 더 잘 표현을 하려고 액션캠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소형 액션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실제 경기 장면인데요. 선수들의 표정과 현장의 생동감이 고스란히 잘 담겼습니다. 세계 명문대학 조정팀이 참가를 했으니 당연히 해외 선수들의 인터뷰도 담아내야겠죠. 담당 PD 영어 인터뷰 실력을 발휘해봅니다. 인터뷰 또한 순항 중. 울산 태화강변에서 이러한 세계 조정 페스티벌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들은 물론 다양한 지역에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울산을 찾았다는데요. 창단 3개월의 울산대학교 조정팀, 그 어깨가 무겁기도 했을 겁니다. 자, 우리 조정이라는 종목이 울산 시민들한테 생소한 종목이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준비가 됐고 이 선수로 하여금 울산의 조정을 널리 알려주고 그다음 이 대회를 마치면 이 대회와 함께 울산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 프로그램이 울산 조정협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이 해양 스포츠인 조정을 즐기기에 알맞은 곳이고 울산이 자연과 스포츠를 품은 도시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축제. 시민 모두가 조정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4 울산 세계 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 예선 경기가 펼쳐집니다. 울산대 결정 화이팅! 유니스트도 화이팅! 강변 인근 중앙에 자리를 잡은 카메라, 어떤 모습을 담으려는 걸까요? 스포츠는 이제 순위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니시 라인에서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 누가 2등인지 3등인지 정확히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피니시 라인에만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스타트 지점에서도 공정한 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찍어야 되고 중간에서도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는지 찍어야 되고 그래서 각 포지션마다 카메라가 다 투입돼서 한 장면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에 미리 자리를 잡은 ENG 카메라. 그 긴장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냅니다.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젓는 선수들.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팀도 집중을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드론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드론이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최대한 경기에 방해 안 되게끔 좀 멀리서 찍으려고 하고 그리고 연습할 때 찍던 그림들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대가 이 태화강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 확실히 그림이 굉장히 좋네요.
드론으로 담아낸 물살을 가르는 청춘들의 레이스. 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선에 이은 결선까지 치열하고도 공정한 레이스들이 이어졌습니다. 선수들 모두 파이팅! 태화강변에 나와 실시간으로 조정 경기를 지켜본 수많은 관람객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명문대학 조정 경기를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직관하기는 처음인데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흥분되고 좋습니다. 울산대학교도 출전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처음으로 출전하는 경기였지만 끝까지 잘해줘서 고맙고요. 차근차근 해가면 명문대학이랑 어깨를 나눌 그런 시점도 오리라고 봅니다. 울산대학교 화이팅! 2024 울산 세계 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의 이야기와 조정으로 똘똘 뭉친 울산 청춘들의 이야기. 관중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테마 스페셜 물살을 가르는 도전.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재밌게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선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하면서 했던 생각은 울산이 많이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산업도시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도시로서 생태도시로서 훌륭한 도시임을 조금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이 명문대학 학생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조금씩 입을 통해서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이 조정이 대하강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태화강에서 펼쳐진 글로벌 조정 레이스와 꿈을 향해 노를 저어가는 청춘들의 이야기. 테마 스페셜 물살을 가르는 도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24 울산 세계 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에 참여한 울산 참가팀,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 학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대회 예선전 현장을 만나봤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하버드대 등 8개 해외 대학과 우리 유니스트 울산대학교가 울산 태화강 일대에서 조정 경기를 펼치며 우애를 나눴습니다. 이번 대회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태화강에서 수상 레저인 조정을 즐길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결성된 지 3개월 만에 큰 조정 대회에 출전한 울산대학교 조정팀에게 더 눈길이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도 떨리는 순간이었을까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계속 응원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국내 여러 조정 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유니스트 조정팀의 모습도 만나봤는데요. 이번 여자 포어 경기에서 유니스트 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이번 세계 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조정이란 스포츠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45분에 방송되는 지구수다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수많은 이야기라는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울산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년째 꾸준히 방영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울산 지역사회와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울산 시민들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회 방송 앞부분에서는 유엔 개발 프로그램의 2024년 국민 기후 투표를 언급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87%, 즉 77개국이 함께 참여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자료는 기후 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환경 정비, 대처 방안 교육 등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유익하지만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방송 후반부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제시하여 시청자들이 실제로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했다면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수용달 코너에서 울산의 실제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보여준 점입니다. 남구 일회용품 없는 축제와 동구 일산해수욕장, 더불어숲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하는 사례들은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실천을 소개하며 시청자들이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자신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남구에서 열린 축제에서 평소에는 50리터 쓰레기 봉투 15개, 16개 분량의 쓰레기가 나왔지만 이번 축제에서는 75리터 쓰레기 봉투 하나로 모든 쓰레기를 해결했다는 점은 성공적인 실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실천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구의 일산해수욕장에서는 공룡 모래 놀이함을 통해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모래놀이 도구를 공유하고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시청자들에게 일상에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구수다 방송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강점은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입니다. 울산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이 이를 통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환경활동가의 노력이 시청자에게 전해지며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에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개인의 활동을 통해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더 명확히 전달했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환경보호 방법을 소개하는 코너가 추가된다면 이들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환경보호 활동,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프로젝트 등을 소개한다면 시청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입니다. 지구수다 프로그램은 2020년 첫 방송 이후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울산 시민에게 대표적인 환경, 기후 관련 방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양한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작진이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꾸준히 유익한 소식을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대에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지구를 위해 모든 세대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제작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UBC 울산방송은 지난 10여 년 동안 좋은 날 좋은 시간이라는 매거진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너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시장의 대표 먹거리와 여러 상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함과 동시에 시장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특별 코너도 마련하면서 시장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해 왔었는데요. 올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색다른 콘셉트로 정규 프로그램 편성을 받아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언니야 시장 가자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생기 넘치는 2명의 리포터가 울산 지역의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서 시장의 정보와 좋은 상품을 소개함과 동시에 게임을 접목하는 등 흥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전통시장. 푸근한 인심과 다양한 살거리, 먹거리가 넘치는 시장에서 2명의 언니들이 웃음 넘치는 장보기 대작전을 펼칩니다. 언니야 시장 가자 1편은 남구 신정상가 시장편인데요. 남구 신정상가 시장은 1970년 초에 형성된 전통적인 재래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인근의 울산시청의 건립과 더불어 2층 상가 건물 신축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자연 발생적으로 상점들이 생겨났고 시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대형 재래시장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2024년 문화관광형 시장인 신정상가 시장의 미션은 바로 여름맞이 보양식 재료 사기입니다. 돌림판을 돌려 배정받은 풍족한 혹은 소정의 예산으로 두 진행자가 미션을 어떻게 달성해 나가는지 재미난 미션 수행 과정을 보여줍니다.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했죠. 두 리포터는 배정받은 예산으로 먼저 착한 가격에 맛난 음식으로 배를 두둑하게 채우기도 합니다. 시장 나들이를 하면서 신정상가 시장의 정보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흥이 넘치는 두 리포터의 재미난 진행으로 언니야 시장 가자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전통 시장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UBC 울산 방송이 제작하는 언니야 시장 가자 프로그램은 지역 전통 시장에 대한 정보 전달과 오락 기능 등의 지역 방송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니야 시장 가자 2편은 최근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통해 클릭 한 번이면 전국 어디든지 배달이 가능한 찾아가는 시장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남구 울산 번개시장입니다. 남구 울산 번개시장은 1960년대 개설이 된 역사가 오래된 시장으로 용현과 여천, 매암동 일원의 공단 조성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형성된 전통시장입니다. 두 리포터들은 선물을 고르기 위해 시장을 누빕니다. 시장 곳곳에 질비해 있는 상가들의 상품들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는 카메라 앵글은 두 리포터처럼 활기차 보입니다. 이 편은 선물이라는 키워드로 시장 내 가게를 둘러보고 두 리포터가 직접 주문하고 고마운 분에게 시장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울산 번개시장 상가들을 돌아보면서 상인들과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는 두 리포터. 역시나 전통시장의 친근하고 구수한 매력을 잘 이끌어냅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UBC 울산 방송의 노력은 어려운 제작 여건과 협소한 지역시장 탈피를 위한 변화 중 하나의 시도일 것입니다. 이런 지역방송 노력들은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클 텐데요. 앞으로 지역방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지역 주민의 확장된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내면 어떨까요? 전통시장의 상품들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홍보 마케팅과 전통시장 쇼핑몰, 결제 시스템 등 적극적인 정책 인센티브 등의 정보 제공도 필요해 보입니다. 언니야 시장 가자라는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시청자가 잘 알지 못했던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상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울산 지역의 사람 냄새가 나는 소식을 더욱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장장 5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끝이 나고 여전히 그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중에서 이 추석 특집으로 방영했던 파일럿 프로그램의 정규 편성을 희망하는 분들 분명 계시겠지요.
네, 긴 연휴가 끝이 나서 아쉽지만 그런 기다리는 즐거움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여러분의 구미를 담긴 파일럿 프로그램의 귀환을 기대하면서 다가올 10월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9월 TV와 시청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